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치킨이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핫해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3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고요. 틱톡에 태그된 콘텐츠만 2억 뷰가 넘어갑니다. 특히 최근의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2023년 매출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6억 2천만 달러로 57%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매출은 12억 달러로 2배 이상의 전년 대비 성장을 자신을 하고 있죠. 이 데이비스 핫치킨은요, 레전드 래퍼인 드레이크, 할리우드 배우인 사무엘 L 잭슨,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 톰 워너 같이 유명인들이 투자를 한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최근의 성장세는요, 빅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에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로크 캐피탈이 전격적으로 인수를 결정했죠. 그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저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가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치킨집으로 2개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주사였던 레이징 케인스,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 이 레이징 케인즈하고 이 데이브스가 탑2예요. 탑2의 패스트 리테일 치킨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타일이 보시면 완전히 좀 다르죠? 레이징 케인즈는 어땠어요? 그 캐릭터도 완전히 귀여운 강아지, 이 케인 모양이었고, 전체 매장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런 곳이었다면, 이 데이브스는 그래피티로 벽이 완전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힙한 분위기를 많이 살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그래피티들이 실제 각 지점마다 각 동네 아티스트들을 불러다가 자유롭게 그냥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 패스트 캐주얼 치킨이 엄청나게 강세예요. 시장조사업체 테크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한 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원래 강자였던 햄버거는 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근데 레이징 케이드라든지 윙스탑이라든지 이 데이비스 같은 이 패스트 캐주얼 치킨은 작년 한 해에만 24% 성장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최근에 이 치킨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렇게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고 이 실제로 치킨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치킨 텐더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 치킨 텐더를 만드는 과정과 최종 제품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징 케이진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애나식 치킨 텐더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순한 맛이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소스를 찍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면, 데이브스 핫치킨 같은 경우엔 이름에서도 핫치킨으로 드러나 있죠. 내슈빌 스타일입니다. 매콤해요. 코팅 자체도 치킨을 튀겨내고 난 다음에 오일을 한번 매콤하게 발라서 딱 먹었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데이브스 핫치킨의 특징은 이 메뉴가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몇 끼에 따라서 1단계부터 최종 7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7단계를 리퍼 단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번역을 하면 사신의 맛,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시킬 수가 없어요. 시킬 때 이 면책 조항, 이 서명을 받습니다. 뭐 이걸 먹어서 내가 아프거나 탈이 나거나 혹은 심지어 사망하더라도 이 가게는 책임이 없다,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고 치킨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은 1단계 노 스파이시, 라이트 마일드, 마일드 미디움 핫, 엑스트라 핫, 마지막이 리퍼. 기본적으로는 저 데이브스 바이트 같이 치킨 텐더 제품이 기본 형태 제품인데, 저 메뉴판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약간 햄버거처럼 생기는 게 있죠. 햄버거처럼 생긴 거는 여기서는 슬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더. 햄버거보다 조금 작은 미니 버거예요. 그 치킨 텐더에 피클 끼우고 소스 넣고. 요거 약간 이 레이징 케인지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에다가 끼워서 먹었잖아요. 여기는 이 햄버거 빵에다 끼워 먹는 방식입니다. 시켜볼 건데요. 저는 매운 걸 잘 먹어요, 사실. 맵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라탕 몇 단계 드세요? 마라탕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이상을 항상 먹습니다. 신라면보다 더 높은 단계를 보통 즐겨 먹고, 그 정도가 딱 칼칼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리퍼를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One for hot, Okay. one for reaper. Which one? 이게 바로 그 서명입니다. 이 리퍼를 먹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서명했습니다. 약간 불길하다. 다가오는데 약간 그 매운 향, 그 코를 찌르는 약간의 그 후추향 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운 고추향? 이게 탁 나는데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어떤 게 매운맛이고 어떤 게 리퍼, 사신의 맛인지 딱 구분이 되시죠? 요 왼쪽이 사신의 맛, 리퍼 맛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위험한 음식에 도전을 하는 만큼 저 말고 또 다른 손님도 두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기자, 박대희 기자를 한번 모셔서 같이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매운 거를 보통 잘 드시는 편인가요? 옆 덕목이면 최고 매운맛 전 단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커버하면서 저희가 지금 먹을 수 있다. 같이 회사 생활을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두 분 뭐 잘 드시는 편인 걸로 6 나왔고 제일 매운 밥부터 먹어봐야 이제 알겠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하남자처럼 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게 크게 가서 맡으세요. 별거 아닌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뒤에서 온다. 괜찮아요. 굉장히 빠르게 쉐이크를 먹는 것 같은데 손이 부들부들하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드셔보세요. 후임부터 성공 선배. 야, 이거 잠깐만. 그 정도. 울고 있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야, 진짜 맵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워. 야, 진짜 너무 맵다. 소주 쪽이 따끔거려. 너무 매운 거 먹으면 머리 어지러운 거 같아. 자연스럽게 손이 여기로 여기가 다른 매장이랑 다르게 쉐이크를 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콜라 말고 쉐이크를 추천하더라고. 탄산이 들어가니까 더 터져서 아파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리퍼를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중화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치킨이라기보다는 챌린지를 한 번쯤 MZ들이 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치킨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밑에 엑스트라 핫은 어느 정도일지는 또 모르겠어. 두 번째 입도 그렇게 매울지. 저는 한 조각 더 먹습니다. 다리를 막 긁고 있어. 처음 먹을 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식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다. 이 다음이 엑스트라 핫이죠. 그 바로 밑에 단계. 한번 먹어볼게요. 차이를. 이게 색깔로 봤을 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신 리퍼 맛이 아주 까맣다면 요거는 이제 까맣지까진 않죠. 근데 이제는 약간 이 큰 조각을 한 번에 먹기가 좀 한번 잘라요. 조금 약간 무섭긴 한데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엑스트라 핫은 각설을 안 쓰고 이 리퍼만 각설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확실히 있네요. 이건 맛있습니다. 맛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건 드셔봐도 돼요. 이제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부터는 약간 탄두리 치킨 맛이. 그렇죠. 탄두리 치킨. 이거 엑스트라 핫 먹어볼게요. 진짜 탄두리. 탄두리 치킨 맛. 먹어볼만 하네요. 약간 야구장 이런 데서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보다 살짝 매운 거? 살짝 얼얼함이 있긴 한데 전 마라탕 2단계 먹는데 요 정도까지 온다 처음 한 10초 정도는 애매해. 쉐이크로 가죠. 아니, 왜 오바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오바? 이건 그냥 재미로 먹는 거지 맛은 엑스트라 핫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핫부터는 그냥 일반 살짝 매콤한 정도 치킨 정도의 느낌이고요. 핫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치킨의 맛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레이징 케인지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자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트 메뉴가 이렇게 됩니다. 요 감자튀김, 슬라이더 하나, 그리고 텐더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세트를 시켰는데 14불 정도 했어요. 미국 내에서 먹는 다른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하면 빅맥 세트랑 비교하면 그렇게 되게 비싸거나 그런 브랜드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레이징 케인즈보다도 조금 더 쌀 수 있겠네요. 데이브산 치킨은요, 공동 창업자인 아르만 오가네시안, 데이브 커프샨 등등 4명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알마닉의 미국인 친구들이었고요. 모두 고등학교 중퇴 출신이에요. 사업을 맨 처음 구상한 건요, 오가네시안이었습니다.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이 스탠드업 출신의 오가네시안이 슈퍼 인싸였어요.
자신이 이를 활용을 하면 마케팅 재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마케팅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F&B 사업이 가장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죠. 그에게는 친구 데이브 커프샨이 있었습니다. 당시 LA 지역에서 미슐랭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셰프의 꿈을 꾸고 있던 친구에게 치킨을 만들자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데이브는 원래 당시 비건이었어요. 그래서 오가네이시아는 오히려 너가 이렇게 비건을 열심히 할 열정이면 그 열정으로 치킨을 만든다면 만약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이 설득이 통했습니다. 그렇게 요리부 책임자가 된 데이브는요, 비건을 잠시 내려놓고 치킨 개발에 몰입을 합니다. 그는 치킨의 핵심은 바로 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특한 데이브 치킨만의 고유의 맛을 내줄 기존에 없었던 그런 염지 방법을 모색을 했죠. 뭐 별별 실험을 다 했다고 해요. 오죽하면은 이 구미 젤리에다가 이걸 녹여서 치킨의 염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별 노력을 다 하다가 그러던 중에 피클 국물을 찾아냅니다. 이 피클 국물에 치킨을 넣었다가 수성식을 빼보니까 기가 막히게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한 그런 염지가 된 거죠. 지금도 이 데이브 치킨의 핵심 레시피의 비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 개발을 마치고 그들은 장사를 이제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라서 푸드트럭조차 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창업 자금을 총 끌어 모은 게 $900 뿐이었죠. 우리 돈으로 120만 원 정도 좀 넘어갈까요? 이렇게 모은 $900로요, 친구들은 테이블과 천막 그리고 튀김기 1개를 사고 야외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40였어요. 그마저도 이 창업자 오가네시안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와서 매상을 올려준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5일 정도 영입을 하면서 주변인들한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다가 맛집 미디어가 이대로 주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LA의 음식 전문 매체 이터 LA가 매우 독특한 맛이다 이렇게 본인들의 SNS 계정에 가게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이 폭발적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꽤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밤, 영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던 친구들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적혀있는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거 누가 주고 간 거야?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기억을 복귀를 해보니까 다름 아니라 헐리우드의 슈퍼 프로듀서인 존 데이비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프리데터라든지 아이로봇 같은 엄청난 대작들을 투자한 헐리우드 거물이에요. 이 거물이 요식업 분야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에 이들 가게를 발견한 거죠. 데이비스는요, 거액을 베팅을 하면서 판을 키워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드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사무엘 잭슨 같은 유명인들을 투자자로 추가로 연결을 해주며 앵커 역할도 톡톡히 해줬죠. 데이비스 핫치킨의 새로운 주인이 이번 달부터 된 로크 캐피탈은요, 이들의 성장세를 미국에 더 이상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영국, 중동, 캐나다에 추가로 1000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올해 안부터 400개를 시작으로 총 4000개 이상까지 글로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이제는 글로벌 신화를 꿈꾸고 있는 데이비스 핫치킨. 이 미국 핫치킨의 매콤함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오찬종의 매일 뉴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인 홍성용 기자의 매일 뉴욕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